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의 보안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 황재훈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넥슨은 어떻게 대규모 클라우드 접근 관리를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개선하였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넥슨 코리아의 최윤승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제가 먼저 클라우드 접근 제어에 대한 도전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의 솔루션으로서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션의 하이라이트인 실제 넥슨이 적용한 사례, 그 진행 과정과 그 여정,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얻게 된 레슨스 런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잘 짜여진 접근 제어 체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임시적으로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어프로버를 이용을 해서 임시 접근 권한을 할당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 있죠. TEAM이라고 솔루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접근 제어에 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내용만 읽어봐도 다 아시겠죠? 그렇게 요즘 너무 많은 워크로드들이 생겨요. 그리고 변경되고 삭제됩니다. 온프레임, 클라우드, 그리고 또 다양한 CSP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고객, 임직원, 서드파티, 파트너, 어플리케이션 간에 정말 많은 자격증명이 생성이 되고 변경되고 삭제됩니다. 이 자격증명을 단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장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격증명이 각각 다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다양한, 엄청나게 변화하는, 그리고 각각의 세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요즘 각종 규제나 그리고 규정들이 점점 더 세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두리뭉실하게 나왔던 규제 요구사항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모든 규제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오디트 트레일, 즉 감사 증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많은 워크로드에 대한 액세스가 모조리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전에는 어드민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두리뭉실하게 요구되던 그런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API 하나하나마다 증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깊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GenAI가 나왔습니다. GenAI는 기존의 이 모든 이슈들에 더해서 에이전트들 또 어플리케이션 간의 권한을 제어를 해야 합니다. GenAI가 워낙 다양한 곳에서 쓰이다 보니까 GenAI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적시에 제공되고 적시에 회수되고 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해졌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보안 담당자분들이 GenAI에 대해서 컨트롤을 조금 늦게 받아들이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GenAI를 믿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아직은. 그래서 반드시 휴먼 리뷰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휴먼 리뷰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권한을 적시해 주고 적기에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고민들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게 바로 저희 IAM 아이덴티티 센터입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AWS 싱글 사인온 SSO라고 소개가 됐어요. 그 프로덕트명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죠. SSO의 역할을 바로 해줍니다. 아이덴티티 센터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ID 소스들, 즉 액티브 디렉토리, 인사DB랑 1차적으로 연동되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혹은 옥타라던가 다른 이제 여러 IDP들에서 이제 ID 소스를 가지고 계실 거고, 그 소스에 맞춰서 저희 AWS 환경에 있는 수많은 어카운트들, 수많은 계정들의 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의 적절한 권한을 배분해 드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D 소스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AWS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사스 솔루션들, 클라우드에서 올라가는 여러 사스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OS 2.0, 사물 2.0, 세밀 2.0 기반으로 해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SSO로서 잘 활용하시는 고객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사례를 소개해드릴 넥슨의 경우고요. 넥슨은 특히 이제 200여 개 이상 정말 많은 어카운트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대규모 계정에 대한 중앙 제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IM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네이티브하게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좋은 점은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생성된 유저들이 실제 AWS의 유저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퍼미션 셋이라고 하는 사전에 정의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IAM 유저를 생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 또 임직원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해당하는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 연계된 아이디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최소한의 권한으로 최소한의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SSO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SSO를 보시게 되면 기본 기능이죠. ID 프로바이더들의 속성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저희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AWS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프로비저닝이 필요하게 되고요. 고객의 인사정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SCIM으로 즉시 적용이 돼서 별도로 뭐 사용자와 역할을 다시 매칭시켜 주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기존에 하나의 사전에 정의된 정책을 통해 강력한 또 최소 권한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AWS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SaaS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쪽에 올리셨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aaS에 대한 접근, 또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모두 중앙에서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나 규정 규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에비던스로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들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SSO, 싱글 사인온이 당연하죠. 하나의 아이디 소스에 대해서 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별적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중앙에 통일된 퍼미션 셋을 가지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존 큐 여기 보시면 세이지메이커 그리고 레드시프트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접근 제어 권한을 구현하실 때 저희 기본적으로 IMS 제공하는 SCP나 또 퍼미션 바운드리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놀라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점이 기존의 IAM 계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 센터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잘 쓰고 계시던 이미 정교하게 짜여져서 관리하고 계시는 IAM 정책이나 유저나 그룹에 대한 어떤 변경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용자들은 그대로 쓰고 계시면서 동시에 새롭게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워크로드라던가 혹은 기존 워크로드를 중앙 통제 형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장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이덴티티 센터는 별도의 요금을 저희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이네이블 또 디세이블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AWS 서비스나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하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 이제 카탈로그 형태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연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눈에 띄는 것들이 GitHub도 있고 오피스 365도 있고 드롭박스나 줌 이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라고 요거 그리고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통합돼서 카탈로그 형태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솔루션이나 혹은 고객분들이 인하우스로 개발한 솔루션들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굳이 카탈로그 업데이트 안 하셔도 OS 2.0, 사물 2.0 기반으로 직접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싱글 어카운트 쓰는 고객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수개,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 어카운트를 쓰실 텐데 동일한 어플리케이션들의
다른 어카운트에 있게 되면 사실상 다른 액세스 컨트롤에 제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카운트들이 특성에 맞게 생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게임사라고 하면 같은 큰 이제 게임사 우산 안에 독립된 스튜디오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 단위로 또 별도의 어카운트를 쓰고 계시는 고객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모든 조직 전반에 걸친 어카운트 제어 관리를 중앙에서 하실 수 있게 되고, AWS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에 대한 증빙, 증적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중앙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혹시 이 중에 많은 분들은 기존에도 IAM에서 페더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SSO 연동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페더레이션과 IBM이래 IAM, 아이덴티티 센터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시면요. 가장 큰 게 두 개를 한 번에 열어놓을게요. 가장 큰 게 페더레이션은 계정마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계정의 IDP를 페더레이트 시켰다고 할지라도 계정마다 별도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용자 속성을 일일이 매핑시켜 주셔야 했어요. 즉 인사DB 정보가 변경이 된다, 뭐 사용자 재직 상태가 휴직이 됐다거나 프로젝트 A팀에서 프로젝트 B팀으로 갔다라고 해서 정책이 따라가진 않습니다. 이제 페더레이션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사용자보다는 연계된 서비스에서 주로 페더레이션을 많이 썼을 겁니다. 아이덴티티 센터는 모든 AWS 계정, 어플리케이션에 거쳐서 별도의 퍼미션 셋을 통해서 한 번에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계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OU 전체에 대해서, 오거나이제이션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권한 세트 통해서 전 계정에 일괄된 정책을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SCIM 통해서 사용자 인사정보가 변경되면 즉시로 반영이 돼서 그 해당하는 인사정보에 맞는 액세스 컨트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IAM을 잘 쓰고 있다, 그리고 페더레이션 기능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아이덴티티 센터를 써야 되느냐, 혹은 아이덴티티 센터로 이관하게 되면 서비스 디스트럽션이나 좀 헤드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구성되어 있거나 사용 중인 IAM 정책이나 사용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ABAC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앨리스 밥도 있을 수 있고, 신데렐라 쭉 있을 수 있죠. 그 뒤쪽에 지금은 AB로 되어 있는데 팀이 프로젝트가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0개 정도가 있고 또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각 팀마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퍼미션 셋을 구현을 할 때 프린시펄의 태그와 리소스의 태그가 동일한 거에 대해서만 이라는 컨디션을 두고 액션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EC2 인스턴스에 대한 어드민, EC2 어드민 기능이라고 할게요. 그럼 정책은 한 줄이겠죠. EC2 어드민 액세스 한 줄은 아니지만 여러 정책이 있겠죠. 근데 컨디션이 하나일 겁니다. 프린시펄 태그랑 그리고 리소스 태그의 그 태그가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앨리스가 지금은 A 프로젝트에 있는데 B 프로젝트로 옮기거나 혹은 갑자기 이제 다른 프로젝트 C나 D에 투입됐을 때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이미 이 사람의 태그는 원래 인사DB에 있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프린시플 태그는. 그리고 리소스 태그는 말 그대로 이미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들이 잘 그룹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인사정보가 아무리 변경된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또 관리자는 별도의 권한이나 정책을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기존에 잘 짜여진 컨트롤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구현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먼저 이게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아이덴티티 센터의 자격증명을 고객분의 IDP, 즉 ID 프로바이더 쪽에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 이제 예를 들어 옥타라고 하면 이미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이덴티티 센터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는 페더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어카운트별로 페더레이트 했던 기능이 있다면 그 아래쪽에 아이덴티티 센터라고 돼 있는 게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내려받으시고 그 파일을 저희 아이덴티티 센터에 올리고 또 옥타에도 올리고 하면서
적용을 하시면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네, AWS 어카운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금 로그인한 사용자는 오디트 어카운트, 그리고 트레이닝 어카운트, 프로덕션, 세큐리티 어드민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오피스 365를 넣어봤는데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여기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도 올려서 함께 싱글 사인온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로 넥슨에서 이 아이덴티티 센터를 활용해서 조직의 목적에 맞는 액세스 컨트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의 최윤승 엔지니어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넥슨 코리아의 최윤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아마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존 콘솔에 쉽고 또 안전하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넥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는지, 그래서 아이덴티티 센터라는 거를 이제 적용하면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쳤는지 7가지 분류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근데 아이덴티티 센터라는 단어를 아마 여기서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을 한 장 분량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넥슨이란 회사는 아시다시피 엄청 큰 회사인데요. 수십 가지의 게임을 라이브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게임들을 분석하는 조직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직도 있고, 그리고 사원수도 거의 10,000명 정도 되던가 엄청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사내 서비스도 오고 있고, 그래서 엄청 많죠. 그래서 계정 수가 300개가 넘어가고요. 웹콘솔에 접근 가능한 IAM 유저 수는 저희가 아이덴티티 센터로 전환하기 전에는 1,500개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조직을 운영할 단일 정책으로 그 많은 조직을 한꺼번에 커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최대한 각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이제 저희의 방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계정의 루트는 회수를 하고 트레일 로그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슈는 대응을 하고, 또 SCP와 같은 제어 정책, 조직 랩에서 적용하는 제어 정책을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IAM 유저 관리를 보면 이제 멀티 계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각 계정별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 계정 수만큼 MFA를 구성을 해야 된다던가, MFA 귀찮다 해서 스위치 롤러 사용을 한다고 해도 각 계정별로 대상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AM을 사용하시는 직원분이 갑자기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담당자가 가서 삭제를 하던가, 혹은 이제 별도 시스템을 연동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제어 정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SSP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들은 각각 제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SSP를 활용하는 것도 이게 만능은 아니었던 게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게임 서비스가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정말 단순한 정책 하나를 넣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을 SSP에 적용을 해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프로덕션에 장애가 발생했죠. 이제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심할서를 써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다고 해서 장애가 100% 안 날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작업을 할 때마다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오류를 분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계정을 위한 오류를 분리하고 SSP를 적용했을 때 완벽하게 영향도가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 결국
OU가 늘어나면서 복잡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용하게 된 서비스가 아이덴티티 센터라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이게 원래 없었던 이거 서비스는 아니에요. SSO라고 원래 있었고요. 한 재작년쯤에 리브랜딩을 했는데 이게 뭐 되게 설명은 길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SSO 사용자가 아마존 콘솔에 들어간 액세스를 중앙 관리하는 솔루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장만 봤을 때는 여전히 가미야무죠.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니까 API로 봅시다. 그러면은 딱 두 그룹이 보여요. 아이덴티티 스토어랑 SSO. 아이덴티티 스토어를 보면은 누가 봐도 얘 뭐 하는 애구나, 알겠구나, 바로 보입니다. 뭐 유저랑 그룹 관리하는 애겠구나. 근데 SSO를 보면 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보입니다. 퍼미션 세트. 이거는 뭐 대충 정책, 폴리시 이런 거 관리하는 애겠구나. 그렇게 뭐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사인먼트, 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덴티티 센터의 가장 중요한 메소드인데요. 이거 알면은 사실 아이덴티티 센터는 다 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create account assignment request 신텍스인데요. 맨 먼저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 센터를 쓰고 있는지 이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permission set ARN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뭐 아마존 매니지드 폴리시 혹은 인라인 폴리시 이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마존 IAM에서 쓰던 그것과 그 IAM 폴리시와 완벽하게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권한을 적용할 사용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프린시플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과 이 사용자를 어떤 계정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됩니다. 정리하면 어디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게 할 거야. 요거를 정의하는 작업이 어사이먼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도식화로도 그려봤는데요. 네, 이제 아마존 액세스 포탈이라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계정 목록이 쫙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퍼미션 셋에 정의된 대로 이제 사용자를 직접 할당하거나 혹은 SSO 그룹에 이 퍼미션 셋을 할당을 해서 권한을 줄 거고요. 그러면은 액세스 포탈을 통해 들어간 사용자들은 정의된 정책대로 멤버 카운트에 들어가서 롤을 뒤집어 쓰고 아마존 콘솔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 저희가 어떻게 이 기능을 적용하게 됐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아이덴티티 센터는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레벨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중앙 관리자만 요거를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저희 구성상에서는 각 계정 담당자들이 이제 뭔가 권한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담당자들한테 ORG 레벨의 유저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각 아이덴티티 센터의 API를 따와서 저희 별도 제어 콘솔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저희 넥스는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는 이제 백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SSO 유저와 그룹 권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들이 언제 접근했고 어떤 주요 이벤트가 있었고 이런 이력들을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사용자들한테 쓰세요라고 안내를 해야겠죠. 근데 어사이먼트라는 이 기능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보자. 이렇게 레코드를 예시로 보면은 이 구조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대충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레코드를 설계를 해봤어요. 퍼미션 셋에서 정책 같은 거를 관리하겠구나. 멤버에 누가 들어갈지 설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최대한 설계를 해봤죠. 그리고 어떤 계정에 들어갈 거야. 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저거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익숙한 화면이죠. 우측 상단에 이제 내가 접근하는 유저 정보가 보이는데요. 딱 저것만 봤을 때는 얘가 내가 어디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퍼미션 셋 이름만 나오거든요. 여기 계정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표기되지 않고 퍼미션 셋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보면 그 밑에 내가 들어간 아이디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뭐 내가 자주 들어가는 계정이야 번호를 외우겠지만 이게 12자리만 뭐 내가 어디 들어갔는지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계정에서 잘못 작업할 수 있죠. 개발인 줄 알았는데 프로덕션이더라. 그래서 퍼미션 셋 이름 자체에 계정 별칭과 권한을 직관적으로 표기하도록 저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최근 1월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 이제 유저 정보 밑에 내려보면은 멀티 세션 서포트라는 버튼이 갑자기 보이실 거예요. 요게 보면 누르면은 5개의 계정을 동시에 켤 수 있어요. 원래는 한 계정만 브라우저에서 떴잖아요. 저거 키면은 또 이제 내가 어떤 계정 들어갔는지 얼레어스를 보여줘요. 되게 강력한 기능이라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럼 이거 있으면은 이제 그룹에 여러 계정 할당해도 되겠네요. 이제 반은 맞는 얘기긴 한데 저 멀티 세션 화면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단일 계정엔 하나의 그룹만 넣도록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로 그룹과 퍼미션 셋과 계정이 1대1대1 구조가 되게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정 수만큼 그룹과 퍼미션 셋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기본 리밋이 초당 20개더라고요. 아이덴티티 센터에 요청을 날리면 초당 20개 이상 안 날라갑니다. 저희 계정이 3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 300개만큼 그룹도 만들고 퍼미션 셋도 만들고 하면은 못해도 요청이 1000개가 넘어가죠. 심각한 지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열어서 살려달라고 했죠. 2배 올려주더라고요. 여전히 저희한테는 부족해서 일단은 캐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됐겠다,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SP를 활용할 때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적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로덕션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렇다고 오류를 분리하자니 복잡도가 증가하는 이슈가 있었죠. 이걸 우리는 퍼미션 셋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친구죠. 이 리스트들은 IAM에서 쓰시는 그 폴리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요. 저희는 요 중에 인라인 폴리시를 조직 공통 정책 요구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조직 레벨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계정 관리자들은 이걸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해놓으면은 아마존을 사용하시는 저희 임직원분들은 강제로 그 정책을 따라야 됩니다. 요 인라인 폴리시는 1만 자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계정 관리자는 무엇을 활용하냐? 커스터머 매니지드 폴리시 혹은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기본 폴리시들, 이런 것들을 IAM에서와 동일하게 10개까지 할당할 수 있고요. 하드 리밋은 서포트 케이스 열어서 20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때의 특징은 커스터머 매니지드 폴리시는 반드시 멤버 어카운트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시를 이제 써봐야죠. 요거를 하나의 폴리시를 가지고 여러 사용자 케이스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프로필 변수라는 이제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SSO 유저 프로필에 유저 타입이나 여러 가지를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시를 잠깐 보시면 저는 EC2 어드민이고 IAM 어드민이고 이렇게 좀 명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폴리시에는 스트링 라이크 구문으로 해서 이 IAM 어드민이라는 게 있으면 IAM 권한 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고 봤는데 이슈가 있어요. 한글 콤마가 안 됩니다. 저희 다 한국인이죠. 우리 이름에 다 한글이 있어요. 싱크하면 장애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잖아요. 누가 관리할 거야? 문제가 귀결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만 쓰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로그죠. 이거 사용자 대표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사용자가 장기간 접속을 안 했다, 그러면 그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 보통 저희 IAM도 그렇고 애저나 GCP 쓰시는 분들은 API로 이거 조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얘는 API로 제공되진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에서 트레이를 펼쳐보면 이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 이벤트 소스로 SSO가 있고 이벤트 네임으로 어센티케이트, 이렇게 내가 언제 접근했구나 이런 것들을 트레일 로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트레일 로그를 가지고 주요 이벤트 같은 것들을 관제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앞선 얘기들을 한 장 분량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한 3분의 1 정도 SS로 전환을 했는데요. 요게 지금 한 3분의 1, 한 100개 계정 정도 넘어갔을 때 유저 생성된 게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튼 결국은 뭐 사람 머릿수보다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관리 중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는 SSO 계정 하나 가지고 여러 계정을 들어갈 수 있고, 사용자가 만약 퇴사를 했다, 바로 비활성화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라인 폴리시를 활용해서 강력한 공통 정책을 적용하고, 인라인이니까 유사 시에는 그 계정만, 그 그룹만 수정할 수 있도록 개별 대응도 유연해졌습니다. 근데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ORG 레벨의 기능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을 위한 관리 콘솔이 부재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사용자 퍼미션 셋 이름만 보여주고 그 계정 내 어떤 계정에 들어간지를 잘 알려주지 않았었죠. 그리고 앞에 얘기 드리진 않았는데 그룹의 그룹 추가가 불가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한글 콤마를 넣었더니 장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계정 비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얘가 API로 제공을 안 해서 SCIM 프로토콜을 통해서만 사용자 비활성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별도 프로토콜을 연동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API 레인 리밋 이슈가 있었습니다. 피처 리퀘스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단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거를 저희 팀원분들이 맨땅에 헤딩해서 어떻게든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적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 이거 대체가 안 된다, 너무 편하다, 클릭 몇 번으로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강력한 기능이죠. 근데 중앙 관제로 보안성도 챙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WS는 API를 통해서 정말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콘솔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넥슨처럼 입맛에 맞는 프론트엔드를 개발하시거나 입맛에 맞는 프론트엔드를 활용을 하시고 마치 AWS API를 백엔드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로 활용을 해주시면 강력한 기능을 쓰면서도 편리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저희 TP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먼트 API에 대한 TPS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싱글 사인온 유저들이 들어와서 로그인하고 이런 과정의 TPS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룹을 생성한다거나 퍼미션 셋을 생성한다거나 하는 게 초당 20회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론트엔드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계정들 쭉 페이지에서 뷰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API죠. 페이지에 한 100개 아이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몇 초가 걸립니다. 더 많으면 1, 2분도 걸릴 수 있죠.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PFR도 올리고 지금 서비스팀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레슨스 런드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덴티티 센터를 이용한 템포러리 요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Temporary Evaluated Access Management (TEAM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잘 짜여진 퍼미션 셋이나 정책을 갖고 잘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슈가 생깁니다. 보안 사고가 났는데 담당자가 해외여행 중이에요. 혹은 보안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거나, 혹은 좀 이슈가 갑자기 생기거나, 혹은 서드 파티에서 잠깐만 들어와야 된다거나, 혹은 오디터가 당장 접근할 수 있게 뭘 좀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레귤레이션 기반 혹은 기존에 잘 구현된 로직에서 좀 벗어나는 템포러리하고 또 권한 상승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화면이 잘 안 보인다 싶어서 아쉬웠는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프로벌 프로세스, 즉
내가 이런 권한이 필요해요라고 어프로벌을 올리고 누군가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런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저희 AWS 앰플리파이로 좀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사용이 되고요. 제일 아래쪽은 이제 승인을 받은 권한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나한테 승인된 퍼미션 셋을 쓰고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모든 행위들이 클라우드트레일 기반으로 저장돼서 어프로벌 프로세스, 어프로벌 시스템에 올라가서 그 행위들을 감사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제가 스크린샷을 몇 개만 좀 찍어봤어요. 관리자 퍼스펙티브입니다. 사용자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임시 권한 상승 체계를 구현해야 되는 관리자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TEM IDC 앱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클릭하시면 우선 폴리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오디터용 폴리시인지 아니면 템포러리 어드민인지 혹은 버켓 관리자인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어프로벌 폴리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AWS에 사실 어프로벌을 그 서비스 형태로 구현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어프로버가 승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승인은 어떤 저희 폴리시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사용자가 어프로버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관리자는 아무 때나 들어가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리퀘스터는 누구고 어떤 어카운트에 언제부터 쓰고 있다. 그리고 나는 1시간만 긴급 작업이라고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10분 정도 썼고 50분 정도 남았다. 그리고 승인은 누가 해줬고 커멘트는 승인할 때 커멘트는 뭐였고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API 콜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승인을 해줬어. 근데 나는 분명히 이제 S3 버킷에 대해서 오브젝트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RDS에 접근을 하네. 물론 그 권한 셋이 세부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 막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하네라고 하면 즉시 요 전에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리보크라고 보이시죠? 화면에 보시면서 리보크도 바로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용자가 했던 모든 세션 로그는 다운로드 받아서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전에 미리 정의된 긴급 접근 권한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별도 비용이 듭니다. 얼마나 드느냐? 이 앞단에 앰플리파이 배포하는 거 정도. 그러니까 정말 적은 비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덴티티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션 끝날 때가 다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동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한 30초 정도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발표 준비해 주신 넥슨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또 참여해 주신 고객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